이번 영상의 주제는 본미세스 스트레스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구조 해석 실무를 하는 엔지니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러한 응력 개념을 왜 고안하게 되었는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늘 그렇듯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형태로 그리고 전달드리고 싶은 형태로 알아봅니다. 유한요소법,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메소드를 통한 구조 해석 결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응력 형태는 무엇일까요?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사용자는 에드인 형태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플로우 시뮬레이션, 플라스틱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전문 CAD 도구인 솔리드웍스에 에드인 되어 구동되는 FEM 솔루션입니다. 해석 가능 영역도 매우 다양하네요. 솔리드웍스에 에드인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모델을 바로 구조 해석 모델로 활용할 수 있죠. 또한 모델을 변경하면 즉각적으로 관련된 해석 모델 역시 업데이트되고, 솔리드웍스 내에 정의되어 있는 설정별로도 해석을 매우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평생 CAD 모델링만 해본 엔지니어라도 3일만 배우면 기본적인 구조 해석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도구죠. 여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한 구조 해석 예제들이 있습니다. 해석의 종류에 따라 나타내는 결과 형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히 보니 응력을 결과로서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부분 본미세스 스트레스로 결과를 출력합니다. 아바쿠스 솔버 기반의 매우 강력한 솔루션인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구조 해석 롤을 통해 구조 해석한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선형 정적 해석, 비선형 정적 해석, 다중 스텝 해석, 접촉 해석 등 다양한 해석 결과를 보고 있는데, 응력 결과는 기본적으로 본미세스 스트레스로 나타내고 있네요. 동적 해석은 어떨까요? 충돌 해석, 낙하 해석 등 비선형 동적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종료되자마자 나타나는 물리량은 본미세스 스트레스입니다. 이처럼 구조 해석 영역에서 응력으로 무언가를 평가해야 할 때 보통 실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응력은 바로 본미세스 스트레스입니다. 본미세스 스트레스, 이게 뭘까요? 어떠한 물체에 하중을 가하면 그 물체는 파손됩니다. 그런데 파손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공학적으로 정의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위해 사람들은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금속을 양쪽 방향으로 당기는 실험을 하죠. 보고 있는 화면은 일반적인 금속 지편을 가지고 잡아당기는 테스트입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니 사람의 목처럼 오목하게 들어가는 네킹 현상이 발생하고 종국에는 파단되어 버립니다. 끊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실험은 이처럼 양쪽에 힘을 가하여 시편을 늘리는 실험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시편에 대한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그릴 수 있죠. 스트레스는 가하는 하중과 시편의 단면적으로, 스트레인은 늘어난 길이와 원래 시편 길이를 통해 계산하면 되니 문제 없습니다. 일단 잡아당기면 변형률에 따라 비례하여 응력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 하중을 제거하면 원래의 시편 길이로 돌아오죠. 여기서 더 느리면 원래의 길이로 돌아오지 않는 소송의 영역으로 가버립니다. 이 선형 커브의 기울기를 탄성계수, 일라스틱 모듈러스 또는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며, 이 점을 항복점이라고 하고, 이때의 응력을 항복응력, 일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구조물의 강도 측면에서는 항복 강도, 일드 스트렝스라고도 부릅니다. 점진적으로 하중을 계속 가하여 느리면 이 시편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 지점의 응력을 극한 인장 강도, Ultimate Tensile Strengt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앞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네킹 현상이 발생하고 재료는 급격히 강도를 잃어가다가 결국 파단되어 시편은 끊어져 버립니다. 이 지점을 파단 강도, Fracture Strength라고 하죠. 한편 이 구간을 탄성 변형률 구간, 여기는 소성 변형률 구간이라고 하고, 둘을 합친 것은 총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이 응력 변형률 선도는 기초적인 내용이니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재료는 조금 다른 국면을 나타냅니다. 항복 응력 인근을 지나니 늘어나지 않고 그냥 툭 끊어져 버립니다. 탄성 한계 이상의 능력을 가할 때 파단점에 상응하는 변형률이 큰 재료는 연성 재료, 덕타일 머터리얼, 상대적으로 작은 재료는 취성 재료, 브리틀 머테리얼이라고 합니다. 연성 재료는 파단 전까지 소성 변형을 통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파단되기 전에 변형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예방
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조용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금, 은, 알루미늄, 구리, 납, 니켈 등이 연성이 아주 큰 전형적인 연성 재료이며 구조용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틸도 성분, 열 처리, 제조 과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탄소 함유량이 0.2% 이하면 연성 재료로 간주합니다. 취성 재료는 인장 시 비례의 한도를 지나서 약간 더 늘어난 후 비교적 작은 변형률에서 파단되므로 항복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비교적 압축 하중에는 잘 견디는 특징을 지닙니다. 대표적인 취성 재료로는 콘크리트, 유리, 돌, 세라믹 등입니다. 탄소 함유량이 높은 무쇠, 주철 같은 철 화합물 역시 취성 재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스틸의 경우 탄소 함유량을 높이면 더 높은 강도, 더 큰 항복 응력을 가지는 고탄소강이 되는데 이 경우 취성의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응력, 변형률 커브를 가지고 파손된다 또는 아직은 견딜만해 라는 기준을 정해야 하겠죠. 구조 문제에서 파손된다의 의미는 크게 보면 힘을 받는 구조물, 즉 재료가 힘을 견디는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파손, failure라는 개념을 덕타일 머테리얼에서는 항복점이라고 약속하고 브리틀 머테리얼의 경우 파단되는 지점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하는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과 비교해가며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면 되겠네요. 가령 어떠한 연성 특성을 지닌 금속의 항복 응력이 200메가파스칼이라면 우리는 주어진 하중에 대해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이 200메가파스칼을 넘지 않도록 구조물의 두께도 좀 늘리고 보강제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해석에서 얻은 응력값이 너무 낮으면 재료를 줄여서 경량화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한 이 기준이라는 것들이 단순한 시편을 통해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그냥 단순한 인장 시편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3차원 문제에서 발생한 응력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단순 인장 테스트에서의 응력값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이 응력값을 이야기할 때 응력 텐서처럼 어떠한 좌표 축에 수직한지 또는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단순 인장 테스트에서 얻어진 응력은 그냥 숫자 하나로 표현되는 스칼라 응력입니다. 생각해보면 3차원 물체의 응력은 기본적으로 텐서 형태로 얻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1차원 인장 실험에서 얻는 데이터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1차원 인장 실험에서 얻은 응력을 실제 해석 업무에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단순 인장 실험의 각과 비교할 만한 응력의 개념을 새롭게 고안하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결국 구조해석에서 얻어진 3차원 응력 텐서를 1차원 인장 실험에서의 응력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스칼라 응력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영상의 주제인 본미세스 스트레스입니다. 리차드 본미세스는 연성 재료에서 재료의 항복, 일드는 3차원에서의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가 단축 인장 테스트에서의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와 같아질 때 발생한다 라는 파손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3차원 응력 텐서를 통해 구한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가 단축 인장 테스트에서의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보다 크다면 그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는 항복점을 넘었으니 손상되었다라고 생각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그의 주장은 옳았습니다. 그럼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그건 앞서 소개한 주응력 시그마 1, 2, 3를 포함하는 이러한 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통해 단축 인장 테스트에서의 항복점에서의 디스토션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리차드 본미세스의 말에 따르면 여기서 식 1과 식 2가 같을 때 재료는 항복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둘을 같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결과를 보니 애초에 전단 변형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이었지만 종국에는 결국 응력값들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 식을 주응력이 아니라 응력 텐서의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3차원의 응력 상태를 스칼라로 나타낸 것이고 우측항은 단축 인장 테스트에서 얻은 항복 응력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왼쪽의 디스토션 에너지가 단축 테스트 항복점에서의 디스토션 에너지와 같아진다면 재료는 항복 상태가 된다. 즉
손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을 본미세스 일드 크라이테리언, 본미세스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 또는 맥시멈 디스토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자체는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뜯어보니 별거 아니네요. 그리고 이 왼쪽 항 전체를 본미세스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구조물 강도 평가를 위해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보는 응력이죠. 한편 이 본미세스 스트레스는 3차원 응력 상태를 단축 응력과 등가라고 생각하며 활용하기 때문에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이러한 본미세스 스트레스를 통해 우리는 실험으로 알아낸 재료의 손상 특성을 구조 해석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어진 응력의 상태와 차원에 따라 본미세스 스트레스를 구하는 방식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응력 텐서로 바로 구하려면 이렇게, 주응력만 있다면 이렇게, 2차원 평면 응력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2차원에서 주응력만 주어진다면 이렇게 되고, 수직 응력은 없고 순수 전단 응력만 있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만일 단축 응력 상태라면 본미세스 스트레스는 그냥 단축 응력과 같죠. 참고로 이러한 본미세스 스트레스는 당연히 항복점 이후 소속 영역에서도 계산됩니다. 3D 익스피리언스에서 구조 해석을 위한 재료를 정의할 경우 이처럼 실험에서 얻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입력하여 실제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데 선형 구간과 소성 구간을 이처럼 각각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페일리어 시어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미세스 일드 크라이테리언을 주응력 축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일드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특정 응력 텐서에서 주응력 3개를 뽑아내고 이 그림에 집어넣어 보면 항복이 일어날지 아니면 탄성 영역 내에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설명하지 않았던 트레스카라는 것이 보이네요. 이 트레스카 크라이테리온은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 대신 최대 전단 응력,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바라본 페일리어 시어리입니다. 즉 재료의 항복은 3차원에서의 최대 전단 응력이 단축 인장 테스트에서의 최대 전단 응력과 같아질 때 발생한다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미세스 크라이테리온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레스카 크라이테리온 역시 본미세스 크라이테리온과 마찬가지로 연성 재료에 적합한 기준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한 본미세스 스트레스 이외에도 다양한 페일리어 티어리들이 있고 방금 본 일드 서페이스만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트라이액시얼 스트레스,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 데비에토릭 스트레스 등의 개념, 그리고 연성 및 취성 재료의 파손 특징들을 함께 다루어야 하지만 약간 투머치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생략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재료 파손 이론, 본미세스 크라이테리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응력 텐서, 응력 변환, 주응력과 응력 불변이라는 주제를 연속적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과 기존의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아바쿠스 등을 통한 응력 결과를 볼 때 이전보다는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